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광합성 파트를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개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개념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를 통해서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물들은 먹이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식물들은 직접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배웠죠. 이 광합성에서 빛, 광자를 써서 빛 에너지를 통해 물질을 합성하여 뭐를 만드는 과정?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원료는 뭐였죠? 이산화탄소와 물이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이라는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이 빛 에너지는 식물이 어떻게 얻어와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산화탄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어떻게 얻어올까요?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요, 식물은 잎을 통해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잎 안에는요, 기공이라고 하는 식물의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얻어오고요. 물은 어떻게 얻어오게 되느냐? 뿌리에서 물을 쭉 흡수해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이 물관을 통해 물이 쭉 이동해서 어디까지? 잎까지 이동해서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광합성을 할 때 또 중요한 빛이었죠. 이 빛 에너지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이 엽록체, 잎 안에 있는 이 엽록체 속에서도 초록색 색소인 이 엽록소에서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 있고 이 빛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죠. 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양분 누구였어요? 포도당이었죠.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이 녹말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엽록체에 저장되어서 양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산소라는 기체도 만들어낸다고 했죠? 이 산소는 식물 또한 호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산소를 식물체에서 호흡을 통해 사용이 되거나 또는 일부의 산소는 공기 중으로 뭐가 돼요? 방출되어 다른 생물들이 또 이 식물이 만들어낸 산소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 자, 3번 이어서 볼게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라고 했죠? 엽록체라고 했죠. 이 말은 즉 엽록체가 있는 식물만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이 엽록체가 없는 식물들은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쭉 이렇게 얻어오는 기생식물이 있다든지 또는 파리 지옥과 같이 식충, 벌레, 곤충들을 먹어서 양분을 얻어오는 이런 식물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얘들아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빛이 있는 언제? 낮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물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검정말을 탈색했어. 색깔을 빼냈어.
탈색하면은 이 검정말 속에 있는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빠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 탈색한 검정말을 가지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은 어떤 색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었죠? 청남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청남색으로 변했을까?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은요, 누구랑 반응하면? 녹말과 반응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그치, 청남색으로 변한다. 이 탈색한 검정말 잎에 이 아이오딘과 칼륨을 떨어뜨렸더니 청남색으로 변했다. 그럼 이 검정말에는 뭐가 만들어졌다? 녹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를 확인할 건데요. 자, 이 왼쪽 아래 그림 보세요. 자, 검정말을 두고 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시킵니다. 얘들아,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으면은 탄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탄산이 있다는 것은 이 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거야. 우리 광합성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됐죠? 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됐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으니까 이 검정말은 뭘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실험 상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때 이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가 고무관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겠죠. 이 발생한 기체를 모은 고무관에다가 불씨를 가져가면 이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상황을 볼 수가 있대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체, 물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체, 누구냐? 산소입니다. 이 기체를 옆에다가 불씨를 가져갔더니 불꽃이 타오른다. 누가 있다라는 거? 산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이어서. 자, 다음은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이걸 뭐라고 했죠?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생물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동물은 먹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지만 식물은 뭐를 해서?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광합성은 식물이 뭐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이 물질을 합성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2번, 식물이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은 누구와 누구?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양분과 함께 누가 발생한다?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한다. 최초로 만들어지는 양분은 누구? 포도당이었죠. 이 포도당은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식물의 잎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에 저장돼서 양분이 쓰인다는 거. 5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6번,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엽록체에서 일어난다고. 자, 오른쪽 그림은 만들어진 양분을 확인하는 실험 중 일부입니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반응하는 물질이 누구라고요? 녹말이라고요. 그럼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양분은 누구예요? 녹말이죠.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녹말과 반응해서 무슨 색깔을 띠게 된다? 청람색을 띠게 된다. 그럼 이 탈색한 검정말 잎이 청람색으로 바뀌었다라면 이 검정말 잎 안에는 뭐가 있다? 녹말이라는 양분이 만들어졌다라고 알 수 있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37페이지 펴시고요. 자, 이제 우리 빈칸 채워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물질을 합성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 이걸 뭐라고 했죠? 빛, 광자 써서 광합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세포의 어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누가 누구? 물과 이산화탄소. 자,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아이. 최초의 양분인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포도당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인 곧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된다고 했죠. 엽록체에 저장.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에만 일어나겠죠. 왜? 광합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해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광합성은 잎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거 맞죠?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아니요. 산소와 양분인 누구? 포도당을 만든다고 했죠. 틀렸어요.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누구랑 반응해요? 녹말과 반응해서 청람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청람색을 띠는지 여부에 따라 녹말이 물질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아이가 누구였어? 포도당이었죠. 이 포도당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말로 바뀌고 이 녹말이 확인하는지 여부를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알 수 있다고 했지.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X. 자, 2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물 아니면 이산화탄소겠다. 자,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 첫 번째 문제만 봐도 알겠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 물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얻어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번 맞는지 보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가에 들어갈 말은 이산화탄소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 146페이지 피시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했죠.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어디서?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양분인 누구? 포도당은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뀐다고 했어요. 이 4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부터는 다음 시간 진도 나가고 난 뒤에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광자는 무슨 광자라고 했어요? 빛광자라고 했죠? 이 광합성은요, 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양분을 얻고 양분인 포도당과 산소 기체를 발생하는 양분을 얻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로 빛이 있는 낮에 일어나겠죠. 맞아요. 니은, 식물체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거. 에너지를 양분해. 자, 빛 에너지를 양분에 저장하는 과정. 포도당은 곧 뭐로 바뀌었어요? 그쵸. 녹말로 바뀌어서 이 녹말이라는 양분을 저장하는 과정인 광합성이었죠.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2번 그림은 광합성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거래요. 자, 이 A는 뭐겠어요? 보자. 이 A랑 B는 보니까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 외부에서 이 구멍 뚫린 부분을 통해서 흡수됐네. 자, 이 B는 뭘 뜻하는 걸까요? 그쵸. 이산화탄소를 뜻하는 거겠죠. 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얻는다고 했어? 잎의 숨구멍인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했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고 있는 모습. A는 물이겠죠. 그럼 봐봐. 자, 이 A는요, 식물의 물관을 통해서요. 물관을 통해서 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물관을 통해 쭉 이동하다가 잎에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얻는다고 했죠. 자, C랑 D. 또 지금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 누구겠어? D는 산소이고요. 최초의 양분인 이 C는 포도당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자, A는 뿌리를 통해 흡수한다. 맞아요.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 이동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A는 물, B는 이산화탄소. B는 이산화탄소이다. 2번 틀렸어요. B와 D.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모두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출입한다는 거. 기공을 통해서 출입한다는 거. 자, 맞아요. C가 뭐였어? 포도당이었죠. 이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양분입니다. 맞아요. D가 뭐였어요?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이용되기도 한다는 거. 정답은 2번 이겠네요. 자, 3번부터도 우리 진도 나가고 난 뒤에 이어서 문제 쭉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안녕.